안녕하세요, 광테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증시 폭락이 일어난다 입니다. 2020년 3월 급락 이후 공매도 금지 및 금리 이란을 하며 시중에 유동자금을 공급하였죠. 그 결과 나스닥을 비롯하여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우선 증시가 급락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증시가 급락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증시에서 자본이 급작스럽게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3월에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짐으로 인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됐죠. 그로 인해 증시 자금이 급작스럽게 빠져나가서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증시의 미래를 자세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급락의 조짐을 알면 대폭락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짐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유심히 보면 되겠죠. 증시의 급락, 다른 말로 자본 이탈이 일어나려면 세계적인 전염병, 금융위기 등 사건들을 제외하고 봐야 할 지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주목할 부분은 첫째로 급격한 금리 변화, 두 번째로 급격한 투자자 예탁금 감소입니다. 첫 번째로 급격한 금리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증시가 내려간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후 경기가 침체하자 일본 정부는 금리를 인하여 시장에 대규모 유동자금을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은 짧은 기간 동안 급등의 급등을 거듭하는데요. 거품이 심해지자 1989년 4월 기준금리 2.5%에서 1990년 8월에 6.0%까지 단 1년 4개월 만에 3.5%라는 엄청난 금리를 올립니다. 제가 이전 영상 중 금리에 대한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기준금리 1%의 차이는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3.5%라는 수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로써 빚으로 올렸던 부동산과 증시는 대폭락을 겪었고 그 이후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보도록 하죠. 2008년 미국 금융경제 위기로 인해 증시가 급락하자 2008년 9월 기준금리 5.25%에서 2009년 2월에 2%로 단 5개월 만에 기준금리 3.25%를 급격히 낮추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2월에 1060까지 내려갔던 코스피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례를 보았듯이 급격한 금리의 변화는 증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참고로 금리의 변화는 주가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급격한 투자자 예탁금 감소입니다. 이 근거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2006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코스피와 투자자 예탁금의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인 투자자 예탁금과 붉은색인 코스피 지수를 보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로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죠.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발점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빠져나가며 코스피도 같이 내려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그래프처럼 투자자 예탁금이 증가하니 코스피 지수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점을 보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투자자 예탁금이 급증하면 코스피도 오르고 예탁금이 급감하면 코스피도 내려오는 결과를 보입니다. 이제 제 결론을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증시가 급락할 것인가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최소 3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평균 물가 상승률 2%라는 것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2%가 넘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채권 매입 확대 등 추가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죠. 한국은행도 21년은 완화 기조라고 밝혔고 주요국 추이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2023년까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므로 당분간은 급격한 금리 변동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고객 예탁금 현황을 보더라도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추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부동산과 주식이 대표적인 투자처입니다. 부동산은 규제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어렵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투자해야 할 텐데 현재 기준금리 0.5%인 상황에선 주식이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 상황을 학습한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급락은 오히려 새로운 저점 매수의 기회이기에 증시의 급락이 오기에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아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잠깐의 조정 상황이지 변곡점의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상보다 글 읽기가 편한 경우에 네이버 포스트에서 광테크를 검색하시면 같은 내용을 글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광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